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목표 계획법이라는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론부터 얘기하자면,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사실 이 최적해라는 개념을 좀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여러 개의 기준들을 동시에 최대화하는 해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서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시로 이제 두 가지 기준 Z1이랑 Z2가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둘 다 최대화하고 싶어하는 그런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지금 이게 가로축이 Z1, 세로축이 Z2를 얘기하는 건데 이 그림에서 이제 빗금친 부분 이렇게 빗금친 부분 그 경계선까지 다 포함해서요. 거기는 그 의사결정 문제에서 우리가 달성이 가능한 기준들의 집합을 좀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들의 집합이라고 그 집합에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달성 가능한 기준 수준들 중에서 어떤 점을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중에서 어떤 Z1과 Z2 값으로 어떤 값이 달성되게 하는 그런 대안들을 선택하는 게 제일 최선일까? 그런 생각을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는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이 두 개의 기준, Z1, Z2 중에서 뭘 더 중요시한다, 그런 정보가 없으면은 어떤 점이 제일 지금 상황에서 최적이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빗금친 영역에 이제 내부에 있는 점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사실 자명하게 최적은 아니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점 중에 A를 선택을 한다고 해봐요. 꼭 A 아니더라도 이 안에 있는 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는데 A를 선택한다 치면은 사실 A에 해당되는 대안을 선택했을 때 Z1 값이 이만큼 달성이 되고 Z2 값은 이만큼 이제 달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선 그어놓은 요 영역 A, B, C로 둘러싸여 있는 그 할골이라고 하죠. 이 할골. 그 영역에 있는 점들을 선택을 하면은 사실 점 A보다 더 우월하죠. 왜냐면 내가 요 안에 있는 점 아무거나 고르면은 사실 최소한 A만큼 두 개 기준을 다 봤을 때 최소 A보다 더 좋으니까요. 최소 A 이상은 되니까. 그러니까 요 영역 안에 있는 점을 선택하는 거는 일단 최적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점들은 최소한 이 D, E, 요 선, 요렇게 D랑 E로 이어져 있는 요 경계선에 있는 그 점들이 아마 최소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최적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왜냐면 D2에 있는 점들은 그렇지 않은 이 안쪽에 있는 점이랑 비교했을 때 모든 기준에서 열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안에 있는 것보다 두 기준쯤에서 다 우월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기준은 최소한 이거만큼은 하는데 나머지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거보다 우월한 그런 점들이 되겠죠. D2에 위치하는 점들이. 그래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서 이런 특징을 갖는 거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최소한 아주 열등하지는 않은 그런 점들, 그런 해들을 파레토 최적해다 또는 뭐 유효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다기준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목표 계획법이라는 게 있다. 목표 계획법은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각각의 의사결정 기준에 대해서 자기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가정을 하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Z1, Z2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을 때 의사결정자가 야, 나는 Z1은 요 정도 되면은 만족하고 Z2는 이 정도 되면 만족해 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목표치라는 거는 뭐 방금 얘기한 그거죠. 그 해당 의사결정 기준에서 달성치가 목표치를 상회하기만 하면 그 기준에 관해서 의사결정자는 100% 만족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각 기준에 대해서 의사결정자가 자기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근접한 해를 구해 나가는 게 목표계획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이 의사결정자가 Z1, Z2에 대한 목표치로 Z1바, Z2바를 제시했다고 할게요. 만약에 Z1바, Z2바가 이런 점 G 같이 가능의 영역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점이라면 우리는 그냥 그 자체 점 G를 선택을 하면 의사결정자를 모든 기준에 있어서 100%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 G를 선택해도 사실 괜찮고, 또는 이 점 G로부터 위로 쭉 그은 선과 오른쪽으로 쭉 그은 선, 요 활골 영역 G, C, D 이 안에 포함되는 아무 점이나 선택해도 그 의사결정자는 100% 만족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Z1, Z2 바가 점 F라면, 그러니까 요 영역 밖에 있는 요 점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실행 가능한 대안들, 이 대안들 중에 이 점을 100%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없죠. 왜냐면 얘는 이 실행 가능한 영역에서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그 대안에 해당되는 그런 해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자가 나는 Z1은 야 H 여기 이만큼은 되면 좋겠고 Z2도 한 이만큼은 가면 좋겠어.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그런 의사결정자를 최대한 좀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두 개의 기준 Z1, Z2 중에 의사결정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은 Z1이랑 Z2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 더 중요한 기준을 좀 우선적으로 만족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런 이렇게 순차적인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죠. 그게 목표 계획법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자가 Z1이 Z2보다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Z1 먼저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요 F에 해당되는 Z1 바가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쭉 와서 요거보다 좀 오른쪽에 있는 점이면은 Z1은 100%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활골 H, E, B 요 안에 있는 점들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선적으로 판단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Z2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러면 H, E, B에 있는 점들 중에 Z2가 Z2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점 2가 되겠죠. 그게 그런 논리로 우리는 의사결정자가 이런 F라는 점으로서 Z1, Z2에 대한 자기의 최대 100% 만족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Z1을 더 우선시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을 때 이렇게 이 점을 고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계획법은 이런 논리로 결국 점 2에 해당되는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서 제시하게 되는 그런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목표계획법도 LP 기반의 의사결정 방법론이고요. 우리 DEA에서도 LP 만들어서 결국 그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듯이, 일반적으로 LP에서는 조직의 목표가 하나의 선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냥 목적 함수를 하나만 딱 설정을 하니까.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사실 한 가지 척도로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 목표 계획법 같은 거 쓰면은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런 경우에 여러 개의 의사결정 기준을 LP에 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목표 계획법이고, 목표 계획법은 크게 우선순위 목표 계획 모형이랑 가중 합계 목표 계획 모형이 있는데 각각이 뭔지 한번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